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이 지사 재판에서는요, 초호화 변호인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림잡아도 수임료가 수십억 원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실이 그렇죠. 자, 공직자의 변호사비 대납은 뇌물 제공이죠. 삼성이 대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미국 소송비 전액 뇌물로 인정이 됐죠. 이거는 대답하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1년 5개월 동안, 이 1년 2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이재명 지사 재산이 1억 7천만 원이 늘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비로 1억 원 안 되는 돈을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사비라면 본인이 아실 거고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 지금 뭐 당장 구체적 금액을 제가 계산하기는 어려운데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지금 금방 보신 대로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주체는 야권이 아닙니다. 여권, 그것도 친문단체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규모와의 출처가 구체적으로 담긴 녹취록도 제시가 됐습니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변호사비 의혹에 대한 이 지사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는 것이고 또 뇌물 의혹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예, 단정은 못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지사 재판에서는요, 전직 대법관, 전직 특검, 민변 회장,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대선 진출, 대선 후보 도전이 가로막힐 수도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었습니다. 10여 개 대형 로펌의 변호사 30여 명도 동시에 선임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림잡아도 수임료가 수십억 원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실이 그렇죠. 중앙지검장님.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변호사 수임료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큽니다만 이 정도 변호인단이라면은 수십억 정도 든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어서요. 네,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자, 공직자의 변호사비 대납은 뇌물 제공이죠. 삼성이 대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미국 소송비 전액 뇌물로 인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답하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은 바로 심각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년 5개월 동안, 이 1년 2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이재명 지사 재산이 1억 7천만 원이 늘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단 중에는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지낸 이태영 변호사가 있습니다. 해경군 김씨 트위터 사건 당시에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변호인이기도 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해경군 김씨 사건은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혜경 씨의 핸드폰 2대를 모두 확보하지 않으면서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다, 이 이유로 기소 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님 맞죠? 구체적은 아직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이거 다 저기 사실로 확인된 건데. 예. 예. 자, 이태영 변호사가요, 23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 친문단체의 고발 내용이고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한 중견기업의 사회이사이기도 하고요. 23억 중 일부가 이 기업의 전환사채로 지급됐다라는 그런 주장도 고발장에 담겨 있더군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이 대단히 정황이 구체적인 거예요. 이 변호사 조사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사건을 수원으로 어제 오후에 어제 보냈습니다. 송치가 됐죠? 어제 이송을 했는데 조사했습니까? 아니, 조사 안 저희가 했죠? 수사를 개시한 게 아니고 수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안 하고 그냥 보냈죠. 관할이 더 적합하다고 자, 판단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요, 이 변호사의 주식 보유 현황만 살펴보면, 그거 하나만 살펴보면 아주 쉽고 곧바로 가려질 수 있는데
어제서야 이송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더 의아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받아서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이송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송 자체가 더 봐주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사건의 줄기가 대장동 부패 게이트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관할 때문에 이송을 했다. 이거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지적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더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죠?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접수를 받아서요. 화요일 날 근무일에 배당 받고 어제 네. 관할 쪽으로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사건의 줄기는 대장동 부패 돼 있어요. 그리고 고발의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주식 보유 현황만 확인해 본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전주혜 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주 흥미로운 게요.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우연일까요? 우연이 계속 겹쳐요. 2018년에 이 아파트가 142가구가 미계약 상태로 남았고 2차 분양 뒤에도 45가구가 미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잘못해서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게 된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는 게 24채인데 이재명 지사 측근으로 꼽히는 사람, 이재명 지사 관련 있는 사람이 벌써 5명이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종로비, 신종 뇌물의 성격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 전수조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어떤 범죄 혐의 단서가 발견됐을 때 이제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는 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까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5명이 이재명 지사와 연결된 5명이 분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분양가를 2년 뒤에 분양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큽니다. 10억의 분양을 받으면 15억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종대물의 성격이 강하다. 이거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다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그건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